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,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, YG클럽.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LG맨으로서 네. 가장 안 좋게 크게 실패해 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는 뭐 사업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네네. 굉장히 제 경력상에 이제 데미지를 크게 입었다고 그럴까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몇천억 투자해가지고 신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던 게 있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검토 팀장을 맡았는데 실무 팀장을 네. 그 당시에 부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로선 굉장히 임원 승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이거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슴 떨리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거죠. 그래가지고 결과 보고를 갖다가 이제 최고 경영진 앞에 그룹 경영진 앞에 딱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부장으로서 앞에 회장님, 계열사 사장님들 쫙 다 계시는 실무 책임자였고 거기에 담당하는 임원이 계셨지만 일단 실무 태스크 팀의 이제 리더였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린 거죠. 딱 보고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. 회장님 계시는 곳에서? 네. 그것도 신임 회장님 계신 곳에서. 어떻게 하셨길래요? 그게 두 가지를 제가 크게 그때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직접 상사가 최고 경영진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봐라.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. 그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제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. 그랬는데 다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 당시 회장께서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은 겁니까? 하고 하면서 머리가 하얘진다는 경험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별로 이익도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연결돼가지고 딴 쪽에 메리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?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거는 다 하자고 결론을 내고 일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인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. 뭐냐면 이게 어떤 일을 하든 윗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주고 하는 거가 그거를 그냥 받으면 안 된다. 근본적으로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판단이 확실히 없으면 그 다음은 절대로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아주 그냥 굉장히 절박하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. 거기서 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머리가 해가지고. 와, 그러면 그 중역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그냥 얼음 이렇게 된 거예요? 그런 거죠. 그러고 이제 그 전에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런 걸 할 때 가정들이 큰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가정 중에 하나에 대해서 최고 경영진 중에 한 분이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 하나를 내가 답을 못했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상사가 다행히 중간에 탁 나서가지고 수습은 했어요. 어떻게 그냥. 끝나고 나니까 진짜 참담하더라고요. 우선은 당장 이거 내가 커리어가 완전히 박살났구나. 임원 승진 물 건너갔네. 이렇게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그런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돌아와가지고 하도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태스크 팀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거 사실은 저희도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지 어떻게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냐. 너무 배신감 들고 좀 황당한 거예요. 근데 하도 부지런하고 다 하시니까 다 알고 계셨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. 그게 저는 굉장히 또 하나 충격이었어요. 이게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약점을 보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여간 하면 논쟁을 하려고 그랬고 그게 팩트가 맞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걸 굉장히 챌린지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저는 그게 옳은 리더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이런 거예요. 하도 잘나니까 이런 건 모르겠어? 다 알겠지 우리가 뭐하러 얘기해줘. 얘기해줘봐야 또 괜히 챌린지나 받다가 바보 되지 그러고 그냥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런 커리어상의 어떤 셋백도 있지만 제가 저의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 아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동료들하고 일하는 그런
자세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 반성하게 되는 달라지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.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에 승진하긴 했어요. 네네. 했는데 예. 그게 걔가 좀 그런 면은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됐대요. 그래서 그 다행히 그랬는데 저로서는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. 혹시 그러면 조준호 사장님은 그 진짜 사장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히 임원 달기 위해서는 사내 정치 좀 해야 되고 임원 중에서도 막 계열사 대표까지 하려면 사내 정치를 잘해야 된다,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?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제 옛날 사고방식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혹시 안 하셨나요? 그러게요. 저도 뭐 그런 거 안 해서 손해보는 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 네. 그런 재주는 없었던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사내 정치라는 거를 어디 줄을 잘 쓰고 네. 누구한테 잘 보이고 어디에 페이버 줘가지고 나도 반대급 받고 뭐 이런 류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뭐 그거는 재주도 없고 시도도 잘 못 해봤는데 그러나 그 긍정적인 의미의 사내 정치는 저도 했습니다. 어떤 의미일까요? 그게 뭐냐면 제가 일을 맡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해내려고 그러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. 예. 맨파워가 필요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제가 어떤 입지가 있어야 그런 걸 땡겨 쓸 수가 있어요. 네. 그렇죠? 그렇죠. 그 밑에서 보는 사람들도 나의 리더 그렇죠. 딱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고, 같이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따라오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도 그 자원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야, 얘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볼 만하네. 그리고 저 친구는 그 옛날부터 한번 그 뭐 하겠다 그러는 거 가만히 들어봐가지고 밀어주면 상당히 성과를 내네 하는 그런 믿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거를 굉장히 하려고 애를 썼죠. 뭐 그런 거를 사내 정치라고 그런다면 뭐 저도 한 거죠. 저 나름대로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좀 시도를 한 게 뭐냐면요. 일 자체를 항상 6개월 내 성과가 나오는 거, 예. 1년 내 성과 나오는 거, 한 2, 3년 걸리는 거 이렇게 항상 그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친구한테 맡기면 성과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나오네 하는 거를 평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저도 그래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죠.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뭐 윗분들에 대해서나 동료들에 대해서나 또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나 알려주도록 애를 썼죠. 근데 이제 들어보면 구본무 회장님, 돌아가신 그 구본무 회장님한테 총애를 받으셨다고. 총애. 예,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죠. 네. 그 지주사 LG 사장까지 하시면서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지근거리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총애를 받으셨는지 그것도 다 그냥 일과 성과라고. 저도 굉장히 처음에 그 좀 주변에서 질투가 있었다고. 뭐 질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했어요. 네. 왜냐면 저렇게 주변 머리도 없고 앞뒤로 콱 맥힌 사람이 대한민국 대기업의 그룹의 무슨 지주회사 대표라고 지근거리에 앉아서 저게 다들 걱정들 많이 했어요. 갈 때 야구 너 되겠냐? 그리고 금방 쫓겨올 거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. 네. 저도 궁금했고.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. 그분은 정말 정도 경영이라는 거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. 정도 경영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회사 경영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도전입니다. 이게 정말 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규칙을 정말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러한 데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 정도 경영을 지켜가는 거를 본인이 맨날 그거 신경 안 써도 중심 잡아줄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 미래 사업 준비 이 두 가지를 좀 해줄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조준호 사장님이 내향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C레벨까지 올라가신 이야기였고 요거를 이제 전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후배들에게 사회생활 하는 분들에게. 예. 요즘에 그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런 것도 한답니다. MZ세대들을. 좋아하는 일로 물론 이제 성공을 해서 다 돈도 벌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네.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기를 택해야 된다면 사장님 같으면 어떤 걸 택하시겠고 또 후배들에게는 어떤 걸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저는 물론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벌면 최고겠습니다만 올드스쿨이니까 예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 이게 일이 풀린다라는 게 전 생각입니다. 재미없어도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 라떼는 말이야라고 생각하기 의미 없는 일은 없다. 처음에 이제 그 유학을 마치고 미국 회사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.
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. 오, 네.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당히 그 헬스케어 쪽에서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가니까 이제 덴탈 플로스, 존슨앤존슨 덴탈 플로스 브랜드의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로 일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.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? 그러니까 그 치실, 네. 치실을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파는 비즈니스였어요. 근데 그게 뭐 그 당시에 꽤 컸어요. 예. 미국 내 전역에 이렇게 하는 게. 거기에 이제 브랜드 매니저가 있고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가 저 포함해서 2명이 있었어요. 네네네. 마치 조그만 회사처럼 운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그 전임자가 떠나면서 당신 할 일은 2가지가 크다. 네. 하나는 매월 그 AC 닐슨에서 오는 지역별 마켓쉐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리는 거하고 2번째는 커스터머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.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오는 걸 해가지고 어허. 그거에 대해서 분석 보고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소비자 불만까지. 네, 그래서 그런가? 그리고 저 열심히 했어요. 네. 근데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것저것 배우겠다고 뭐 어떤 거 할 거 없냐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몇 달 지났어요. 입사해가지고 한 4, 5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네.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나 사장이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yes sir 그러고 이제 네네네. 완전히 그 긴장했죠. 그랬더니 네. 그 자네가 이달에 올려준 마켓쉐어 데이터 보니까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난 지역도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. 네. 마켓쉐어가 지난 2달 사이에 빠졌던데 네.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?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인가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머리가 허해진 거죠, 이게. 응? 막 나는 자료만 취합했을 자료해가지고 뿐인데. 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상사하고 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끊긴 끊었어요. 끊고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나 사장한테 전화 받는데 이거 물어보신다 그랬더니 준비 안 돼 있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준비란 나 보고서 올렸잖냐고 그랬더니 그게 당신 일이 그게 아니고 마켓쇼를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당신 책임이다. 그러면 사장이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고민하고 있어야 되고 액션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때 그게 제 그 직장 생활에 아주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이라는 게 그냥 그 표면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가 아니고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는 거를 갖다가 깊이 생각해보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구나. 네. 그때부터 이제 디트로이트로 나갔죠. 나가가지고 막 그 원인도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액션도 하고 그걸 또 세일즈맨들한테 500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되게 하는 그 저걸 했거든요. 네. 그걸 가르치더라고요. 그 회사에서. 일부러 전화를 하신 거라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. 그래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일 전체를 이렇게 그 전체로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이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이런 그 리더들을 만들고 싶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걸 저를 나중에 이제 표현을 제가 complete work라는 이제 표현을 그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. 어떤 일이든 그렇게 단순한 일이 없다. 의미 없는 일이 없다. 맡기는 일이.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사람. 그렇죠. 이 책에도 그래서 완전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. 네. 아하. 그렇게 생각하면 네.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일단 하더라도 제가 회사에서 겪으면서 사람 볼 때 네. 일을 줍니다.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해서 준 것 같은데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보면은 그냥 거기서 정말 그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깔짝거리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네.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일 안 준 것 같은데 그런 거죠. 이게 왜 필요한지 하는 걸 갖다가 맥락을 보고 전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, 주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 해가지고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 친구 언제 이렇게까지 해놨지?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. 하나 더 꼽는다 그러면은 향상심이 있는지를 봅니다. 향상심. 예.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하고 물어보고 네.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야, 쟤 언제 저렇게 실력 늘었냐?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. 앞에 그 컴플리트 워크 하는 사람, 향상심이 있는. 저는 그 2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주로 많이 판단했어요. 잠재성을 볼 때.
이게 그리고 또 개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좀 예. 체계적으로 좀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? 아까 향상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죠. 꾸준히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네. 개개인 차원을 넘어서 좀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어떤 걸 같이 좀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? 이제 회사가 굉장히 초기에 창업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. 이제 뭐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되고 이런 와중에 보면은 사실은 그 조직 구조도 그렇고 회사의 통제 시스템도 그렇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거에 맞춰 이 변화가 돼야죠. 네. 사실은 저는 젊은 직원들이 그 조기에 퇴직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 원인들 중에 하나도 네. 너무 짜여져 있는데도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마치 부품처럼 일하는. 그렇죠. 예. 그게 또 일장일단이 일장일단이 있네요.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한국이 명품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. 예. 아주 뭐 품질도 좋고. 근데 반면에 그런 일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없고 창의성이 잘 살지가 않는.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중간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은 일을 갖다 이렇게 조직화할 때 또는 조직을 만들 때 완결형으로 좀 만들어주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완결형으로요. 네. 그러니까 쫙 일이 흘러가는데 네. 이 기능을 다 이리로 몰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품 기획, 뭐 구매, 판매 뭐 이런 모든 부분이 몇 사람이 이렇게 나눠 맡아가지고 네. 그냥 고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사 같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가급적이면 일을 오거나이즈하는. 그래서 양산도 너무 그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대량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를 그냥 이렇게 왜 셀 방식으로 한다 그러잖아요. 네. 다 이제 그런 류의 생각들을 조금들은 좀 해야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너무 관리 타이트하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.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조금 일부러 풀어주는 부분도 필요해요. 좀 더 창의성을 위해서요. 네. 네. 그 흔히 하는 말로 하도 경영 관리가 타이트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R&D를 숨겨서 하는. 그래서 그 하다 보면은 저 실은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?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끔 연구소에 가면 있었는데 요즘들은 하도 그냥 IT로 그냥 다 들여다봐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. 연구 효율이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퍼뜩 조사 나오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숨겨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. 그 사실 그 중소기업에는 없는 것들, 대기업에는 있는 것, 가장 큰 걸 따지자면 뭐 일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을 틀에 가둬놓는 그렇죠. 것일 수도 있겠고, 재미없죠. 예.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, 또 그래야만 또 IT 분야에서는 또 앞서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. 자기가 아닌 거를 가지고 막 그거를 갖다 맞춰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세상을 하려다 보면 내향인이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. 아, 본인에게 안 맞는 것. 주변에서 하여간 뭐 쟤는 왜 저렇게 다르게 하냐는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프레셔는 당연히 옵니다. 저라고 해서 뭐 그런 거를 전혀 그 느끼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. 네네네. 상당히 이제 느끼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친화력 좋고 교섭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은 줄도 잘 잡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좀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합니다. 네네네. 근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. 그 사람들도 어렵다.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사람 신경 쓴다는 게 어렵겠습니까? 그리고 이 어디 교섭 잘하고 뭐 대외 관계 좋고 이렇다는 게 우리 사회는 특히 그 페이버를 주고받는 거거든요. 그 페이버라는 게 많은 경우에 편법, 불법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그 뭐 높아질수록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 굉장히 불안하고 막 긴장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어쩌겠어요.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살아온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도
그렇게 하려고 들면 그건 도저히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 그냥 그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. 그리고 최소한도의 뭐 소셜 스킬은 있어야죠. 남들 다 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기분도 생각하고 뭐 배려는 해주되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또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이런 쪽에 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어떻게 보면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네. 이제 더 발전을 시키면서요. 그렇습니다. LG전자 사장 그리고 주식회사 그 지주사 LG 사장 등등을 지낸 조준호 전 사장님 통해서 많은 것도 배워봤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